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의 다양한 문화 중에서 신라의 고분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라는 경주를 수도로 하여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였고, 또 시기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어 신라 고분 또한 구조나 분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신라의 국가 형성기인 3세기 후반경에는 신라식 덧널무덤이 만들어졌는데요. 신라식 덧널무덤이란 주검을 안치한 주각과 부장품을 넣은 부각을 지하의 판 하나의 토강 안에 설치한 것으로 긴 네모형으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경주 구정동 유적과 경주 사라리 유적 등이 있습니다. 신라의 최고 지배자가 마립간으로 불리던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경에는 독특한 고분 형식인 돌무지 덧널무덤이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시체를 관에 넣고 돌과 흙을 덮어 만든 무덤인데요. 이 무덤에는 벽화가 없으며 도굴 또한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돌무지 덧널무덤의 출현은 거대한 무덤인 고총 문화가 본격화한 것으로 강력한 정치 권력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상의 거대한 봉분을 조성한 돌무지 덧널무덤들이 경주 시내 평지의 대고분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경주 오릉,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총 등이 있습니다. 경주 오릉은 신라 초기 박씨 왕들의 무덤으로 시조인 박혁거세왕과 그의 왕후, 아령 부인, 그리고 남의 차차웅, 유리 이사금, 파사 이사금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무덤의 구조는 알 수 없지만 무덤의 외형으로 보아 대릉원 일대의 고분처럼 돌무지 덧널무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경주의 도시의 개발과 함께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발굴된 이후에는 대형 고분의 발굴은 자제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초 당시 정부는 경주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황남동 제98호 고분의 내부를 공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98호분은 한국에서 가장 큰 고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제155호분을 먼저 발굴하여 경험과 정보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55호분도 큰 고분에 속하는 고분이어서 신라의 대형 고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굴된 황남동 제155호분은 대형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지증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관을 비롯하여 금제관모, 금제관식, 금제허리띠 등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돌무지 덧널무덤의 구조로 인해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신라 왕릉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의 장리에 그려진 천마도가 발견되어 천마총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천마도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고분 벽화가 별로 없는 신라의 그림 자료로 아주 귀중한 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천마총을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면서도 릉이 아닌 총을 쓴 까닭은 정확한 왕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 천마총을 통해 경험을 쌓은 조사단은 황남대총의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황남대총은 왕과 왕비를 같이 합장하여 봉우리가 2개이며 신라 최대의 고분입니다. 그런 만큼 황남대총에서는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관총은 경주 대릉원의 일원인 경주 노설이 고분군 제128호분으로 처음으로 금관이 발견되어 금관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은 모두 14개라고 하는데요. 그중 9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또 그 중에 6개를 신라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매산이라는 글자 모양의 장식이 공통적으로 있는 금관은 주로 4세기 중반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돌무지 덧널무덤의 독특한 고분 형태로 인해 금관총에서도 금관을 비롯한 관목, 관모장식, 허리띠, 팔찌,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많은 금제 장식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관은 6세기 중반 이후 최고 통치자의 명칭이 왕으로 바뀌면서 사라졌는데요. 이는 왕권이 안정되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불교 수용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더 이상 금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라 후기인 신라 통일기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후기의 굴식 돌방무덤은
신라가 불교 국가가 되면서 부장품도 줄어들고 무덤 크기도 이전보다 작아지는데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유골만 담은 뼈 항아리와 간단한 흑인형, 그리고 제사에 사용된 토기들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 점차 왕릉들 중에는 무덤 아래 부분에 자연석으로 둘레돌을 쌓거나 삼각형의 받침돌로 둘레돌을 받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라고분은 신라국가의 성장이나 발전 과정과 함께 변화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당시의 온갖 정보를 담고 있어 한국고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관을 비롯하여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유물은 한국 고대 문화의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신라의 고분 형태로 벽화가 없으며 도굴이 어려워 수많은 유물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무덤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2번. 신라의 최고 지배자가 땡땡땡으로 불리던 시기에는 거대한 무덤과 함께 금관과 같은 화려한 유물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마립간입니다. 3번. 대릉원 고분 중 왕과 왕비가 합장되어 봉우리가 2개이며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신라 최대의 고분은 무엇입니까? 네, 황남대총입니다. 감사합니다.